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언어의 어떤 특징과 이제 실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이제 두 손 안에 인터넷 시대인 만큼 이제 매체 속의 언어와 일상생활 속의 언어를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자,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 속 언어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듣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쓰기 언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언어의 어떤 실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의문적 특징입니다. 의문적 특징이란 뭐냐면 이 의문이나 이 음절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현상을 우리가 언어 사용의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줄임과 생략, 이 또 어떤 줄임과 이제 생략 같은 경우에 생략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을 찾기 힘들고 그다음에 말하기 활동은 물론 말하기와 당연히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이 쓰기 활동에서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 의문이나 음절을 이 줄이거나 생략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공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열심히 공부잖아요. 열심히. 예?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열공. 그 다음에 소확행. 이 소확행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소소하지만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어떤 행복.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액한. 그 다음에 이제 고답. 고답은 혹시 아시나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이 답답하다.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이 답답하다. 고답.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다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기다려라 라는 거고 어세 이건 어서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쌤 하면 선생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기억하면 고고 시작해요. 비비프 하면은 이거는 바이바이 끝인사. 그 다음에 이거는 히읗하고 그 다음에 이는 하이 안녕. 그 다음에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니은는 뭐야? 노노 아니요. 노노 아니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은 기다려. 그 다음에 시옷하고 리는 싫어. 싫어. 그 다음에 시옷하고 기억은 어떤 겁니까? 수고하세요. 공공은 알겠습니다. 시하고 이렇게 이 배읍자는 이제 시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쭈쭈는 이거는 쌍지에서는 쭈쭈. 그 다음에 이거는 키역 디귿 키드. 그 다음에 히읗 하하하 히히히 크크크.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히히히 크크크 이거 크크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줄여주는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의문절에서 의문이나 음절을 줄여 생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어휘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적 특징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비속어 욕설의 남용입니다. 비속어 욕설의 남용 뭐냐 하면은 자, 요즘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이 언어 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비속어 이 비속어의 어떤 지나친 사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어떤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어떻게 돼요? 이 비속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속어는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러한 통신을 통해서도 일상생활 대화에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청소년들의 비속어는 어떻게 돼요?
그 본래의 의미나 기능과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면 기분이 좋은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비속어는 별다른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비속어, 욕설, 남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 거죠.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좀 쓰기가 좀 참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용어 그 비속어에서 욕설 남용어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십탱구리, 시발년, 뭐 잡년, 그다음에 뻥어리년 이런 것들은 여성 비하, 여성 비하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 비하 같은 경우에는 뭐 쪽밥, 뭐 쫀놈, 뭐 개전, 뭐 병신 새끼, 호구 새끼, 뭐 등신 새끼 이래 가지고 남자들 비하의 비속어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참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표현하기도 어떤 학문적으로 우리가 수업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참 이게 입으로 우리의 어떤 입으로 내뱉기도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볼성사나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참 그런 그 어떤 비속어라든지 어떤 욕설 남용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속에 참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속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 언어로 인해서 또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언어 신조어 사용입니다. 언어와 신조어 사용. 자, 언어는 자 흔히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어떤 특성상을 이렇게 보면 자, 집단 이외의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기능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이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언어에서 비롯된 청소년의 언어는 이런 어떤 비밀 유지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왜? 한번 노출이 되면 다시 그것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이런 것들은 또 노출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통신 언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이제는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신조어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신조어는 획일적이고 진부한 일상 언어의 어떤 사용에서 벗어나서 더 새롭고 신선하고 더 강하고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제 흥미를 느끼는 이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특성에 이제 딱 맞아듣는 것이 이제 이런 신조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는 그들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나 신조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셔틀빵. 셔틀빵은 뭘까요? 학교 폭력 구제 어떤 가장 마지막 단계의 피해자 학생으로부터 잡다한 심부름하는 어떤 친구를 의미한다. 셔틀빵. 셔틀빵. 그다음에 아싸. 이거는 아웃사이드의 어떤 줄임말로서 이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이름하는 것이고 아싸. 그다음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요. 전따는 전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간지나다. 이 간지나다가 뭡니까? 간지나다. 이거는 멋지다, 품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빡치다. 몹시 화나다, 몹시 짜증나다. 그다음에 깝치다. 지나치게 뭐 나대다, 까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오크, 뭐 소설이나 영화 속 괴물, 이제 이름으로 어떤 외모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멘붕, 정신이 혼미한 어떤 충격적인
그리고 몹시 놀라운 상태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멘탈이 붕괴됐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냥 멘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비속어라든지 은어 신조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표기적 특징으로서 여기에서 자 표기법에 대한 이 언어 규범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이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침법을 무시한 이 문자 언어 한글 사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규범을 익히고 배우는 시기가 늦어져서 이제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어떤 쌍방향 의사소통 매체들을 어릴 때부터 접하고 사용하면서 맞춤형 등의 어떤 언어 규범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언어를 사용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알고 있는 언어 규범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의 어떤 불일치라는 이러한 결과를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국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게 이제 더 큰 이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청소년이 그러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 소리 나는 적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무 어디 살아요? 응? 나는 어디 살아요? 이런 썩을 뭐 이런 썩을 응? 맞아보고 있나? 맞아보고 있나래. 맞아보고 있나? 응? 이거는 뭐예요? 맞아보고 있나? 맞아보고 있니?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밤에 영은이랑 갔어. 야밤에 영은이랑 뭐 갔어. 이렇게 응? 뭐 여러 가지. 너 나한테 죽을래? 너 나한테 죽을래? 진짜 어떤 말은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기 위해서 그냥 뭐 띄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적으려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끊어 적거나 느려 적기 여기인 거죠. 오 역시 뭐 이렇게요. 뭐 최고 뭐 최고. 뭐 저도 가끔씩 그런 뭐 날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 네 뭐 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최고 뭐 축하도 뭐 어떻게 돼요? 축하 뭐 이렇게 뭐 축하 뭐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은 글에 뭐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어디에 그래 뭐 이런 거죠. 그지? 엄습은 없음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죠. 그 다음에 바보 이거는 뭐야? 바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셔 쓰는 거죠. 가무사하면은 이거는 감사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그 끊어쓰거나 이제 느려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거죠. 띄어쓰기 무시하는 거. 띄어쓰기가 무시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뭐 나이만 어리지 강도네 뭐 이거는 뭐 이 나이만 그다음에 또 어리지는 강도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자 진짜 개념 좀 지참하고 다니자. 진짜 개념 좀 지참하고 다니자. 이런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쭉 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보 생략 남용. 문장보 생략 남용은 자 이게 뭐 먼 일이야 그냥 먼 일이야 어디야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어디야 그러면 이렇게 문표 붙어야 되는데 누가 그리요? 뭐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보면은 문장보를 생략해서 그냥 쓰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모콘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모콘에서는 뭐 우울하고 뭐 우울함 뭐 우울함 뭐 좌절 이런 거에 따르면 뭐야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유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표시를 써가지고 이모코틴을 써가지고 이제 저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저런 거는 표현도 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의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 언어의 어떤 특징과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한글을 참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글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이런 어떤 그 우수한 어떤 한글을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또 이렇게 좀 저급하게 이렇게 취급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언어 사용의 어떤 개선 방법이다. 이래서 개선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청소년의 이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떤 면에서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어떤 모두의 과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사회와 가정의 어떤 공동으로 나서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언어 사용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 국가나 정부기관의 어떤 청소년 비속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청소년 비속어 사용에 관한 이 문제는 일부 지역의 어떤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누구죠? 국가나 일단 정부, 국가나 어떤 그런 정부기관 여기에서 주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나 어떤 정부의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 학생 언어 문화 개선에 대한 어떤 환기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어떤 그런 비속어 사용에 대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교육해야 할 어떤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부모조차 종종 어떻게 돼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있고 줄임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가끔씩 가서는 띄어쓰기도 안 할 때도 막 있고 막 그런 이제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비속어 사용을 우리 자체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비속어의 이런 어떤 무심한 사회적 문화를 개선을 시키는 일 이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급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속어를 근절하는 환경으로부터 개선한 일도 실적으로는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 쓴 한자나 뭐 이런 것들 한글이나 잘못 쓰는 한글을 갖다가 이것이 한국어 맞지 않게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통신에서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한글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틀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철자가 이제 틀려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것을 또 이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비속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 운동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선생님들한테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카톡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보면 비속어나 은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짧게 쓰는 것 그다음에 이 뭐 줄이거나 그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어떤 그런 한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비속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이 시간을 보내는 어떤 공간이죠. 그리고 학습과 생활을 하는 장소다. 따라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비속어 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놓고 나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또 급박하게 막 이루어지고 또 짧게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어떤 비속어나 은어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어떤 상처 또 우리의 어떤 문화를 어떤 그런 우수한 문화를 또 우리 자체가 너무 쉽게 저급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면에서도 조금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개선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자,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생 언어 문화, 이 학생 언어 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돼요? 이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자,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 언어 문화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고시하는 이런 교육 과정에도 보강돼서 제정해야 함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과정에 학생 그 언어 개선에 대해서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런 학교 교육 과정에 학생 언어 문화 개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은 일회성 행사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 명시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부나 그다음에 어떤 각 기관에서 이런 게 진행한다 그러면 참 너무 빨리 하고 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정규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어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심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각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자각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학생들의 어떤 바른 언어 생활이라든지 뭐 습관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른 어떤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을 갖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자, 학생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학생 스스로 이런 어떤 어떤 이런 그 자정 활동을 진행할 때 빠르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 문화 개선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스스로 비속어 문화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않고 이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지도자들이 구속자들이 먼저 한번 깨달아지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일곱째는 자, 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그 비속어 사용이 생활지도 차원이 아닌 이 학습지도 차원에서 이제 분명히 교육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활지도 차원으로 진행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의 어떤 그런 그 지도적인 그런 것들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학생 담당 교사들 이런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 과정에서
학생과 어떤 그런 언어 문화 개선 이런 그 어떤 비속어에 대한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래 집단별 이런 특색에 맞는 이런 이제 비속어 순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청소년들에게 또래 집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래 집단은 이런 강한 유대감 속 결속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또래 집단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또래 집단별로 어떤 특색에 맞는 이 비속어 이런 순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9째는 뭐냐면, 자, 학부모와 그다음에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이 비속어 문화 개선, 이 교육의 주기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나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이 비속어 사용 개선에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어머니의 또는 학급의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학생 비속어 문화 어떤 개선 공청회 뭐 이런 것들을 열어서 교사와 어떻게 돼요? 학부모의 어떤 관심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학생 비속어 문화 이런 것들을 추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학교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 언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 언어 문화는 상당히 그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성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언어나 비속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 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선 과제가 또 이뤄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진 이 한글을 잘 우리가 또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외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언어나 비속어를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너무 약간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문화,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